잿빛 하늘 아래 미국 연방수사국 FBI 아카데미 훈련생인 클라리스 스탈링은 특출난 심리학적 감각과 분석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어느 날 그녀는 상부로부터 기묘한 지시를 받는다. FBI 행동과학 부서의 책임자인 크로포드 요원은 그녀에게 현재 복역 중인 연쇄살인범이자 천재 정신과 의사 한니발 렉터 박사를 만나 그의 심리를 파악하고 최근 미제 사건으로 떠오른 또 다른 연쇄살인범, 이른바 버팔로 빌에 대한 실마리를 얻어오라는 것이었다. 렉터 박사는 고도로 지능적인 인물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존재다. 그는 과거 자신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긴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고립된 수용시설에서 극도의 감시 속에 수감되어 있다. 클라리스는 그를 마주하러 밑바닥의 교도소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처음 마주한 렉터 박사는 예의 바르고 침착한 태도 속에서도 상대의 내면을 꿰뚫는 언변을 지녔다. 그는 클라리스의 어린 시절, 꿈, 그리고 불안의 근원까지 곧바로 꿰뚫으며 그녀를 당황하게 한다. 초기 접촉은 경계와 탐색의 연속이었지만 점차 렉터는 클라리스와의 대화에서 흥미를 느낀다. 그는 단순히 FBI의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게임처럼 그녀를 시험하고 자신의 지식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한다. 클라리스는 그와의 심리전에서 점점 더 깊이 끌려 들어가며 동시에 버팔로 빌의 정체를 쫓는 데 집중한다. 버팔로 빌은 여성만을 노리는 연쇄살인범이다. 그는 피해자의 피부를 벗긴다는 공통된 수법을 사용하며 이 범죄에는 미묘한 상징과 심리적 동기가 숨겨져 있다. 클라리스는 렉터의 암시적 조언을 바탕으로 프로파일링을 시작하고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간다. 렉터는 정확한 정보를 곧바로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암호처럼 얽힌 문장과 상징을 통해 클라리스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한다. 그 과정 속에서 클라리스는 자신의 과거, 특히 어린 시절 농장에서 아버지를 잃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경험을 렉터에게 털어놓는다. 그녀가 회상하는 양들의 울음은 트라우마의 중심이며 렉터는 그녀의 고통을 공감하면서도 그 내면을 해부하듯 탐색한다. 그 상호작용은 단순한 수사 협조를 넘어서 인간의 본성과 상처, 그리고 그 이면의 욕망에 대한 탐구로 확장된다. 한편 연방정부는 렉터에게 허위로 조작된 협상안을 제시해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렉터는 이를 간파하고 자신에게 진정한 대우를 해줄 인물은 클라리스뿐임을 주장한다. 이후 그는 이송을 조건으로 버팔로 빌의 정체에 가까워질 수 있는 구체적 힌트를 제공한다. 그의 힌트는 과거의 환자와 관련된 이야기, 이중의 이름, 죽음과 부활의 상징 등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리스는 단서들을 따라 피해자들의 삶을 역추적하며 마침내 중요한 연결고리를 찾아낸다. 모든 피해자들이 특정한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범인이 여성의 피부를 이용해 다른 몸을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버팔로 빌은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인물로 자신의 몸을 바꾸고자 하는 왜곡된 욕망을 살인이라는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클라이맥스는 클라리스가 혼자 범인의 은신처를 찾아 들어가며 정점을 맞이한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빌과의 대치, 손끝 하나의 생사가 오가는 긴장감, 그리고 마침내 총성과 함께 사건은 일단락된다. 클라리스는 생존한 여성 피해자를 구해내며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게 되지만 렉터는 감옥에서 극적인 탈옥을 감행하며 또 다른 공포의 시작을 예고한다. 양들의 침묵은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다. 이 작품은 악의 본질, 트라우마의 그림자, 인간의 이면과 연민, 그리고 무엇보다 괴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 이야기이다. 렉터 박사는 괴물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가장 복잡한 본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로 그려지며 클라리스와의 관계는 끝없는 질문과 해답의 순환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 작품 해설 약 5만 자 분량 이어서 작성. 양들의 침묵은 단순히 장르적 성공에 머물지 않고 심리학, 철학, 페미니즘, 트라우마 이론 등 다양한 학문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괴물을 다루지만 그것은 괴기스러운 외형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그림자와 상처, 욕망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들의 침묵은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심리의 밀실을 탐험하는 지적 스릴러다. 1. 괴물의 얼굴, 렉터 박사와 빌. 한니발 렉터 박사는 식인 살인마라는 극단적 설정에도 불구하고 관객에게 이상할 만큼 매혹적인 존재로 다가온다. 그는 품위 있고 지적이며 심지어 예에 바르기까지 하다. 렉터의 공포는 육체적 폭력보다 언어와 통찰에 있다. 그는 상대를 해부하듯 꿰뚫고 두려움을 유도하며 권력 없는 자들을 절망하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클라리스에게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상처를 바라보고 기꺼이 돕는다. 이 이중성은 렉터를 단순한 악인이나 괴물로 분류할 수 없게 만든다. 반면 버팔로 빌은 인간적이면서도 훨씬 더 무섭다. 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잔혹한 살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려 한다. 그의 범행은 왜곡된 성 정체성, 부모의 부재, 사회적 고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는 완성되지 못한 자아를 위해 타인의 몸을 훔친다. 그는 괴물이 아니라 버려지고 찢긴 인간의 실패한 자화상이다. 2. 클라리스, 여성 주인공의 역설. 클라리스는 전통적 스릴러 구조의 남성 영웅 역할을 대체한 새로운 주체다. 그녀는 훈련 중인 신참 요원이지만 영화 내내 무력한 존재로 그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남성 중심 사회의 냉소와 편견, 렉터의 냉소적 언어, 상부의 조작 속에서도 꿋꿋이 진실을 좇는다. 그녀가 마침내 버팔로 빌과 대면할 때 그녀는 남성적 권력을 대표하는 총기 없이도 상대를 꿰뚫는 지혜와 용기로 맞선다. 그녀의 서사는 페미니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희생자도 보호받는 존재도 아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상처와 대면하고 그것을 통과해 성장한다. 3. 트라우마와 구원, 양들의 의미. 영화의 제목인 양들의 침묵은 클라리스의 과거 트라우마에서 비롯된다. 어린 시절, 그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들의 울음을 듣고 도망쳤지만 결국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인생 전반에 걸쳐 도덕적 사명감으로 작용한다. 그녀는 울부짖는 이들을 구하려고 한다. 렉터는 이 울음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 물음은 단순히 사건 해결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목적, 고통의 근원,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렉터에게 클라리스는 단순한 FBI 요원이 아니라 세속의 무지와 무능을 넘어 진실과 정의에 접근하려는 인간의 상징이다. 그는 그녀에게 지식을 주며 동시에 그녀의 용기를 시험한다. 둘의 관계는 괴물과 인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 사이의 공명이다. 4. 렉터의 탈옥, 질서 너머의 자유. 영화 후반, 렉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송 기회를 틈타 극적으로 탈옥한다. 이 장면은 단순한 도주극이 아니다. 그것은 시스템과 도덕, 그리고 통제라는 가면을 벗겨내는 한 지성의 선언이다. 렉터는 어떤 규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로 질서에 대한 역설을 상징한다. 그는 인간의 이성 너머에서 감각과 본능, 예술과 폭력의 경계에 서 있다. 그는 사디스트이면서도 신미주의자이며 냉혹한 살인자이면서도 연민을 가진 관찰자다. 이 탈옥은 영화의 긴장감을 폭발시킬 뿐 아니라 클라리스와의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클라리스는 질서 속에서 진실을 찾아 나가며 렉터는 질서를 넘어 존재의 본질을 탐색한다. 둘은 각자의 방식으로 괴물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의 경계를 확장한다. 5. 윤리의 미로, 관객은 누구인가? 양들의 침묵은 관객에게도 끊임없이 묻는다. 렉터에게 매혹되는가? 그의 언어에 설득되는가? 그의 탈옥의 희열을 느끼는가?
영화는 이 질문을 통해 관객의 윤리와